일단은 증시는 사실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그냥 반등을 하게 했다기보다는 너무 저점에서 그냥 상승했었던 그런 느낌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반등이라고 확정적인 부분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증시를 논하는 건 아직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제가 좀 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용들을 갖고 전달하면서 같이 이제 내용들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말하다가 이게 계속 영상이 끊겨가지고 다시 한번 찍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보시게 됐지만 일단 WH에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사태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받고 현재로서는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것들의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안 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한테는 사실상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내용에 대한 요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요렇게 좀 첫 번째로 내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증시를 얘기하면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매수를 하는 지표들과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4일자에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좀 굉장히 크게 나왔고 그만큼 외국 자본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라고는 확실하게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24일자 마무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갑자기 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유는 원숭이 두창 테마성에 자금이 조금 몰려있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순환매로 좀 약간 퍼지게 된다면은 흐름 자체가 좀 괜찮다. 물론 여기에 뭐 죄다 포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개인 투자들의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변화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선텔레콤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대상이 제외됐습니다. 27일날 거래 재개가 되고, 아시다시피 기선텔레콤 같은 경우는 UAM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뭐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테마로서 움직였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베셀과 네온테크를 중심적으로 해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 때문에 일단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시로 일단 발표를 했겠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종합적인 의견 때문에 사실상 기선텔레콤이 상장이 적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했었지만,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선텔레콤의 거래 재개와 동시에, 주가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선텔레콤의 27일부터 거래 재개와 더불어, 기선텔레콤과 베셀, 네온테크, UAM 관련주들을 조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두 번째로 내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이 28일날 신설이 됩니다. 27일날 신설은 아니고요. 28일날 진행이 되는데 위원장은 고진 위원장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8일 국무회의에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신설안을 의견안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국책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원전과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코로나 뭐 이렇게 내용이 있었었는데, 디지털 플랫폼에 이제 가장 좀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적으로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첫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신설되는 직속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목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이 신설이 되고, 관련주로는 주민터넷, 갤럭시와 머니터를 갖고 왔는데, 주민터넷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한번 움직였었던 디지털 플랫폼 관련으로 해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일단 주민터넷을 일단 좀 가지고 왔거든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주목을 받는 만큼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갤럭시 모니터리 같은 경우도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중요시하게 인접한 관련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총리의 G7 정상회의에서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 마셜 플랜을 논의할 거고요. 26일부터 28일까지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가국의 마셜 플랜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6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 자국 이제 현지 시간이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나 재건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건에 대한 국내 테마에서도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 정에서도 움직였기 때문에 유럽 재건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었던 원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 테마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재건 관련주들을 조금 봐려고 했는데,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움직였었는데, 저는 삼부토건하고 우린 PTS,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래 가장 좀 뚜렷한 움직임으로 변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녹음을 했었는데 여기서 끊겼습니다. 자, 일단 차세대 원전의 수출 발판을 마련하는 한수원 첫 SMR 국제 행사를 연다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원전 모듈이고요. 모듈 원전이라 하면 이제 가장 현 시점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은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테마성이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아직도 울거낼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30일 체코, 영국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의에 논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일인지 30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시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을 더불어서 이제 통틀어 원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내용을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원전 수출 발판 마련, 그 다음에 국제 행사, 그 다음에 체코 원전 회의. 관련주로는 뭐 아시다시피 뭐 G2 파워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성 파워텍, 우진, 오르비테, 그다음에 한전 기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항상 좀 테마성이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러시아가 금 수입을 금지할 것 같습니다. G7에서 논의의 금값이 치솟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데, 뭐 확실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뚜렷하게 아직 내용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섣불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세계 2위 금 생산국인 러시아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서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까 G7에 26일부터 4월 동안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겠고, 그에 따라서 아마 금에 대한 내용도 전달이 된다면 아마 금값에 대한 내용도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금 수입 금지 할 것, G7에서 논의. 관련주로는 뭐 금값이라고 한다면 웰컴텍하고 그다음에 IT센, 그다음에 TKG 예강. TKG 예강 같은 경우는 정산예강에서 좀 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구글 매출 2위 우마무스메 왕자까지 다 한 걸음. 우마무스메에 관련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는데, 근래 증시가 안 좋으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다가 이제 변화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2위까지 올라섰다고 하고 있겠고, 애플 앱스토어나 이런 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랑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측면인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저한테는 별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마무스메 매출 2위까지 달성. 관련주로는 뭐 카카오 게임즈가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27일 전기요금을 인상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몇 달 전부터 내용이 나왔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6일에 일단은 27일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승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일단 과연 얼만큼 오르는지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한국전력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 아마 이제 여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가 좀 움직일 것 같은데, 한국 KPS 그 다음에 한전기술입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GS에너지와 더불어 애플망고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분 60% 확보를 했고 GS는 40%를 취득을 했습니다. 애플망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획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과연 LG전자의 주가가 움직일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도 근래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이 있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큰 틀에 봤을 때는 아직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전기차 충전소 애플망고 취득 100%, GS 40%, LG 60%. 일단은 뭐 관련주로는 LG전자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외적인 거 LG전자 충전소 테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나열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